안녕하세요. 한국파스텔연구소 김스택입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관련해서 제가 이제 발표 부탁을 받고요. 간단하게나마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현황, 그리고 저희 연구실에서 하고 있는 그런 연구 결과에 대해서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서 맨 처음 이제 2010년 이후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직간접적으로 문제가 됐었던 그런 바이러스성 감염병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2010년 이후 가장 먼저 문제가 됐었던 게 SFTS 바이러스, Severe Fever with Thrombocytopenia Syndrome이라고, 요게 쉬운 말로는 이제 살인진드기 바이러스라 해당됩니다. 해서 매년 보도를 봐서 아시겠지만은 시즈널리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바이러스입니다. 2013년에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보고가 됐고요. 처음으로 전 세계에서 보고된 건 중국에서 2011년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2015년에 다들 많이 아시는 것처럼 메르스, 이게 큰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이게 원래 중동에서 처음 발병해서 보고된 거는 201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15-16년도 지카 바이러스입니다. 지카 바이러스는 전 세계에 아마 이제 이 소두증 때문에 더더욱 이제 공포를 많이 조장을 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직접 이게 모기 매개이기 때문에 감염이 일어난 경우는 없었지만은 중남미나 혹은 이제 동남아 등지 여행하고 오신 분들을 통해서 이런 감염된 환자들이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 이제 우리나라에서 특히 이제 양동가에 많이 피해를 끼쳤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 보고된 거는 거의 한 100년 전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바이러스고요. 아직도 이 바이러스가 완전히 통제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민간에서는 현재 통제가 됐지만은 휴전선 부근으로 해서 계속해서 야생 멧돼지에서 지금 이 바이러스가 지금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이기도 한 이제 코비드-19, 코로나19 상황인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에서는 이미 작년 11월부터 이런 증상이 있었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 현재 WHO에 의해서 팬데믹으로 이제 선언이 돼서 지금 현재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이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아웃브레이크 상황을 보여드린 건데요. 제가 이걸 자료를 만들 때 5월 8일 기준인데, 이 당시 전 세계에 380만 이상의 확진자가 있고, 그리고 약 27만 명의 이제 거의 이제 사망자가 이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간단히 살펴볼 텐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이제 계통수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크게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요 4개의 그룹으로 나뉘고, 지금 사람을 감염시키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총 이제 7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2가지가 알파 그룹에 속해 있고요. 나머지 5개가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에 속해 있습니다. 요번 이제 코비드-19의 원인인 이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는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 그룹에 속하고, 요거에 같은 그룹에 속하는 게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여기에 속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한 중증을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에 속해 있다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제가 여기 파란색으로 박스해 놓은 거는 사람을 감염시키긴 하긴 합니다만은 증상이 굉장히 가벼운 감기 정도 증상으로 알려져 있어서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이게 염기 서열을 분석해 보면은 요번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하고 예전에 2002년 3년도에 문제가 됐던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랑 굉장히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요, 최초에 이제 사람을 감염시키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1960년대 처음 발견됐고, 그 이후 나머지는 전부 2000년 넘어서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2010년 넘어서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메르스, 그리고 이번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가 이제 발견됐고요. 다음 이제 간단하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라이프 사이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면 라이프 사이클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보면 요거를 약간 이제 확대시킨 부분인데요. 이 바이러스 라이프 사이클이 왜 중요하냐면, 각각의 라이프 사이클의 스텝을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알면 알수록 그 각각의 스텝을 저해할 수 있는 그런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빨간 박스에 있는 것들이 보면 각각 이제 스텝을 저해하는 약물들이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맨 밑에 이제 렘데스비르라고, 요거 길리아드 사이언스에서 만든 거고요. 지금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이제 약물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바이러스의 지놈 복제를 저해합니다. 특별히 RNA 디펜던트 RNA 폴리모레이즈를 저해함으로써 바이러스 복제를 방해하는 그런 기전을 갖고 있고, 그 다음 하나는 에이즈 치료제로 알려지는 칼레트라인데,
칼레트라가 사실은 성분 하나가 아니고 로피나비어하고 리토나비어라는 두 가지 성분의 약재가 이제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재는 이 바이러스에 이제 프로테인이 이제 하나의 커다란 폴리프로테인이 만들어진데 여기에 가까이 개별 단백질로 프로세싱하는 그 과정을 저해하는 그런 이제 약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말라리아 치료제로 알려진 클로로퀸과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바이러스가 세포 안에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바이러스의 이제 멤브레인하고 요 엔도솜하고 퓨전이 돼야 바이러스의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이렇게 사이토플라즘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퓨전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엔도솜의 엑시디피케이션을 저해함으로써 이 같은 바이러스 엔트리를 막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치료제 개발로 많이 생각하는 것이 이제 모노클로널 엔티바디, 단일 클론 항체, 그리고 이제 혈장 치료. 이 부분들이 주로 타겟으로 하는 거는 바이러스하고 숙주세포하고 서로 인터랙션하는 이 부분을 막는 역할을 하고요. 그 외에 마찬가지 엔트리 역할을 할 때 TMPRSS2라는 프로테이즈 이런 액티비티가 필요한데 요거를 막는 걸로 여기 보이시는 것 같은 카모스텟 혹은 나파모스텟 같은 것들이 그 저해하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약물들은 사실은 뭐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새로 개발된 약물들은 아니고요. 기존에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다 어느 정도 다른 이제 질환에 사용되던 그런 약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약들을 포함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임상 시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5월 8일 기준으로 제가 작성을 한 건데 지금 보시면은 맨 오른쪽 상단에 하이드록시 클로로퀸 해갖고 요게 지금 이제 전 세계에서 200개 이상의 임상 시험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로피나비어, 리토나비어 요게 아까 에이즈 치료제 칼레트라인데 거의 약 70개 정도 임상 시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임상 시험이 진행되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약물들을 재활용하는 소위 말하는 이제 약물 재창출에 해당되는 그런 임상 시험들에 해당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기존에 굉장히 트래디셔널한 신약 개발 과정하고 이제 드럭 리포지셔닝, 즉 약물 재창출하고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상단에 보이는 게 소위 말하는 이렇게 트래디셔널한 이제 드럭 이렇게 신약 개발인데요. 이 신약 개발에는 보통 암만 적어도 10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고 굉장히 많은 이제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률은 채 10%가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부담이 가는 그런 이제 그런 과정이고요. 반면에 드럭 리포지셔닝 같은 경우는 기존의 어떤 다른 질환에 대해서 이미 식약처 등에서 허가를 받은 약입니다. 이 허가를 받았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약물이 사람에 대해서 안전성이 확보가 됐고 또한 이제 약물 동력학 이런 것들이 이미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약입니다. 따라서 이런 약들이 만약에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항바이러스 활성이 있다는 게 이제 실험적으로 증명이 된다면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환자 치료에 적용될 수 있다는 그런 굉장히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것 같은 임상시험 이런 것들과 언론에서 나온 이런 것들이 사실 거의 대부분 지금 다 약물 재창출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 바이러스가 발견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신약 개발해서 나온다는 게 무리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실제 진행했던 이제 연구를 말씀드릴 텐데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이 코비드-19에 대응하기 위해서 약물 재창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지금 이제 약물을 이제 찾아나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사실은 그 전서부터 메르스, 사스 치료제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필요한 그런 어떤 리소스 같은 걸 갖고 있었고 이미 분석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확립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상단에 보시면은 요거 지금 빨간색으로 점점이 표현된 게 이제 숙주 세포고요. 여기 초록색으로 표현된 것들이 지금 이제 바이러스입니다. 요거 이제 면역 형광 분석 방법인데 이 바이러스 양을 증가시키면 점점 이 초록색이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일종의 이뮤노플로레센스를 사용한 건데요. 대체적으로 실험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 비로 E6 셀 같은 경우를 384웰 플레이트에다가 일단 먼저 깔아주고요. 그 다음 24시간 후에 이 세포에다가 각각의 약물 처리를 하고 그리고 바이러스를 감염시켜 줍니다. 그리고 다시 24시간 지난 후 이 세포를 고정시켜 주고요. 이제 이뮤노플루레센스, 그 면역 형광 염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염색된 세포들이 저희 연구소에서 이미지 분석 기계를 통해서 이미지 분석을 하게 돼서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 이러한 정형화된 그래프를 저희가 작성하게 됩니다.
뭐 농도 반응 분석 곡선이라고 하는데 도즈 리스판스 커브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뭐냐면 약물의 농도가 증가할 때 바이러스 감염이 저해되는 정도를 표현한 거고, 요 빨간 거는 이제 세포 독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셀 바이어빌리티를 나타내는 건데, 세포 독성이 이제 비교적 플랫하게 유지되면서 동시에 이제 파란색 곡선이 이렇게 샤프하게 올라가는 게 굉장히 좋은 이제 약물의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그 전에 이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이제 그 레퍼런스 약물, 그러니까 클로로킨, 아까 말라리아 치료제, 로피나비얼, 그러니까 에이즈 치료제, GS5734, 이거는 렘데스비입니다. 이미 사스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그 메르스에 대해서 이런 분석들을 이미 다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이 저희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요번 일이 터지고, 그리고 질본에서부터 저희가 바이러스를 분양받기 전에 이미 사스하고 이번 사스2가 굉장히 유사할 거라는 그런 가정하에 일단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FDA 그리고 IND 승인된 약물 3,000개를 가지고 이미 스크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크린을 통해서 저희가 약 35개 정도 이제 항바이러스 활성이 있는 약물들을 저희가 이렇게 선별을 해냈고요. 거기에다가 특별히 또 이제 감염내과 선생님들 추천을 받은 13가지 약물들을 또 저희가 이제 선정을 해서 총 48개 약물에 대해서 요번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에 대해서 항바이러스 활성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어떤 식의 연구가 진행되는지 타임라인을 여기 한번 좀 적어봤는데요. 저희가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를 갖고 아까 선정 작업은 미리 했고, 그리고 2월 27일에 사실은 질본으로부터 처음으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분양받고 약 2월 27일부터 3월 6일 동안 이 바이러스를 갖고 실험에 사용하기 위해서 양을 불리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렇게 바이러스 프로파게이션을 하고, 그리고 이 항바이러스 활성을 분석하기 위한 그런 분석 방법, 어세이를 개발하고, 그리고 최적화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자마자 바로 아까 48개 약물에 대해서 바로 이제 항바이러스 활성 분석을 해서 3월 13일까지 24개 약물들을 저희가 선별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 총 과정이 4주가 채 안 되는 과정에 다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바로 일주일 후에 저희가 온라인상에 논문을 이제 사전 게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논문이 이제 억셉돼서 지금 프린트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은 농도 반응 분석 곡선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사용해왔던 렘데스비얼, 그리고 클로로퀸, 그리고 로피나비에 대해서 여기 보면 제가 이미지 스트립으로 이렇게 나타내는데, 그 빨간색은 세포를 나타내고요. 지금 이제 초록색이 바이러스를 나타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물의 농도가 증가할 때 이 초록색이 점점 감소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클로로퀸도 그렇고요. 이제 로피나비르도 그렇고, 이 세 개의 레퍼런스 약물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항바이러스 활성을 확인하고, 그 다음 나머지 45개 약물에 대해서 지금과 같은 농도 반응 곡선 분석을 이렇게 다 완료를 했습니다. 요거를 개별적으로 제가 다 설명드리긴 좀 그렇고, 몇 개 이제 관심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추가 설명을 하면요. 저희가 선별한 약물 하나는 시클레소나이드라는 약물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나이스한 DRC 그런 결과를 얻었고, 또 이미지로도 보면은 뭐 한 6.25, 12.5 마이크로몰러 정도 되면 바이러스가 확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약물은 원래 천식약으로 원래 개발이 되어 있는 겁니다. 스테로이드계 약물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논문 게재할 즈음에 바로 전에 이제 일본 연구팀이 내성 연구를 통해 갖고 이 시클레소나이드가 바이러스의 NSP15 이게 엔도라이보 뉴클레이즈라는 활성을 갖고 있는데, 요거를 타겟팅하는 것 같다라는 연구 결과를 이미 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테로이드 역할도 하고 지금 이 바이러스를 직접 타겟팅하는 걸로 봐서는 아마 이 시클레소나이드라는 약물이 아마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할 걸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드린 것 같이 NS15이라는 바이러스 단백질을 직접 저해하는 역할, 그리고 하나는 항염증 역할을 하는 걸로 저희가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부처나 그리고 또 이제 대한감염학회 쪽하고 논의를 진행해왔고, 지금 이제 지난 4월부터 이 시클레소나이드 같은 경우는 이미 국내에서 연구자 임상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요거는 임상 시험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거는 이제 니클로사마이드라는 약물입니다. 요거는 보면은 굉장히 적은 농도에서 항바이러스 효과가 굉장히 탁월하게 나타나고요. 뭐 세포 독성도 거의 안 보이고요. 근데 이 약물이 원래는 참 요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구충제입니다. 사실은 구충제인데 사실은 이 약물이 이번 연구 전서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굉장히 광범위한 항바이러스 활성을 갖고 있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뭐 그 중에는 메르스하고 사스에 대해서도 항바이러스 활성이 이미 알려져 있었고요. 그리고 관련 기전도 비교적 최근에 밝혀졌는데요.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했을 때 이 니클로사마이드라는 약물을 쳤을 때 어타퍼지를 이제 향상시켜 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의 복제를 감소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게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스토리가 좋은데 제일 문제가 뭐냐면 이게 구충제이다 보니까 몸에 흡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굉장히 테크니컬한 문제가 현재까지는 있는데 저희가 이런 결과를 사전 논문으로서 사전 게재하고 난 다음에 국내외에서 여러 가지 많은 연락들을 받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 연락이 지금 이제 국내에서는 지금 대웅제약에서 사실은 뭐 저희 거랑 전혀 상관없이 이 니클로사마이드가 몸에 흡수될 수 있는 제형으로 지금 변형시켜 갖고 약간 중증 폐질환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결과를 낸 거를 보고 같이 좀 논의를 하게 돼 갖고 지금 현재 원래는 다른 질환에 사용하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이번 이제 코비드-19 치료제로 한번 개발을 해보자 해서 이런 지금 공동 연구를 지금 수행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뿐만이 아니고 외국에서도 이제 연락이 오는데 여기 이제 유니온 세라피틱스라고 여기는 이제 이 니클로사마이드를 이게 흡입하는 제형으로 여기를 이 회사에서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요거를 바로 폐에다가 흡입하는 형태로 만드는데 지금 여기도 저희랑 좀 얘기해서 제가 알기로는 현재 지금 덴마크에서 임상 1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것도 보도 자료인데요. 마찬가지로 니클로사마이드를 갖고 요 미국 쪽 회사에서 또 지금 현재 이제 이번 코비드-19 치료를 위해서 좀 이제 연구를 한다는 그런 게 이제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말씀드린 거 대충 요약을 해보면요. 저희가 먼저 기존에 확보하고 있었던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를 활용해서 약 3,000개의 약물을 먼저 스크린을 했고요. 거기서 선별된 약물을 35개, 그리고 감염내과 선생님들로부터 추천받은 13가지 약물, 해서 토탈 48개 약물을 스크리닝 해갖고 24개의 이른바 약물 후보를 발굴했습니다. 이번 코비드-19에 대해서요.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히 제가 시클레소나이드라는 약물과 니클로사마이드라는 약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추가 연구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또 이제 나눴습니다. 여기서 보건 연구는 저희 연구소에서 저희 연구팀과 저희 그 의학과학팀 그리고 스크리닝팀과 함께 진행을 했고요.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는 홍콩 파수에 있는 말릭 페이리스 박사님으로부터 얻었습니다. 여러 정부 부처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 특별히 또 이제 대한감염학회에서도 많은 이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Good friend, KSMCB, good friend, good friend.